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펩트론 참 별로다. 좀 썸네일에 어그로를 좀 끌어봤고 여기에 IR은 이라고 넣겠습니다. 펩트론 IR은 참 별로다. 진짜 별로죠. 저는 회사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바뀌어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제가 막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팔 수도 있거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러고 뭐 오늘 밤에 올리고 아침에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매수 매도는 참고만 하시고 저는 팔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주주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이제 알테오젠 사례를 들면서 뭐 알테오 이제 주주랍시고 뭐 코스피로 이전해야 된다. 당장 이번 달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야 된다. 뭐 사실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뭐 주주총회이고 코스피 이전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적인 측면에서 주주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그래서 회사는 주주들한테 뭐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잘 알릴 사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알테오젠은 당연히 잘하고 있고 펩트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너무 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한 5시쯤에 깬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잠을 못 잤거든요. 좀 열받더라고요.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이게 NH투자증권 비만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한미도 오셔서 하셨고 센터장님이, 그리고 D&D 파마텍 이슬기 대표 오셨고 G2G 바이오 이용 대표님 오셔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뭐 참석하신 지인분이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뭐 녹음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주셔서 뭐 감사히 듣기도 했는데, 근데 D&D 파마텍 이슬기 대표님이 이거 IR을 하시는 거를 듣고 이게 너무 임프레시브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대조가 되니까 좀 불현듯 새벽에 깨자마자 너무 빡치더라고요. 왜 펩트로는 그렇게 못하나. 그래서 이거 저는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연히 파트너사하고 비밀 협약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히 있겠죠. 뭐 근데 그거는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주주 친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IR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뭐 홍성훈 그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작년 1년간 IR을 한 500회 이상 했다 그러거든요. 뭐 개인들 상대로도 하셨고, 근데 펩트로는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뭐처럼 좀 자극적인 썸네일을 써봤습니다. 알테오젠도 이 요즘 텔레그램에서 이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레포트 나오는 거 인용도 해주고, 안 좋은 UBS 같이 좀 그지 같은 레포트 나오면 반박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알테오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고 에이프릴, ABL 바이오,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매달 IR 레터를 발행하죠. 그리고 D&D 파마텍도 잘하고 기타 등등 다른 회사들 다 너무 지금, ABL 바이오도 얼마 전에 주가 떨어지니까 뭐 회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뭐 그런 좀 코멘트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반해서 펩트로는 진짜 마이너스 30% 정도는 가야지 뭐 그런 공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게 뭐 당연히 제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들었던 D&D 파마텍 이슬기 대표님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사실 말할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스마트 대포 기술은 뭐 한 달 제형으로 갔을 때 일주일 제형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 효능은 좋을 거라고 예상되며, 뭐 똑같은 양, 그러니까 일주일 제형의 최고 용량 기준 곱하기 4를 했을 때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되게 차별화된 기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최율 대표님이 작년 11월, 뭐 4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그래도 계속 잘 되고 있다.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계속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너무 회사가 뭐 그냥 방어적인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될 거라고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대조돼요. D&D 파마텍하고는. 네. D&D 파마텍도 뭐 메세라 이제 화이자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경구용 임상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말할 수 있는 선에서는 충분히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딱 그 가이드라인만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뭐 그 부분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뭐 아쉬워가지고 좀 이런 내용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대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좋고 되게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루프원 나왔을 때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루프원은 그냥 페프론 거잖아요. 루프원이 이제 다케다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제품하고 똑같이 4개의 그 지표들을 다 맞췄고 그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하다. 뭐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그 GLP 펩타이드하고 그 PK 그래프는 다르지만 이거 다케다의 오리지널 약이 초기 벌스팅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 고민 끝에 잘 해결했다. 뭐 그래서 우리는 어떤 PK 그래프를 제시해도 다 맞출 자신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주주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PT403도 이게 상반기 3월, 4월 뭐 이때 임상을 진입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9월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피탭이나 IP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뭐 회사가 바쁜 건 알겠는데 너무 그냥 손 놓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자료들을 좀 뒤지다가 이거 보시면 글로벌이죠. 글로벌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임상 및 연구개발, 양산 수요 증가에 대비한 스마트 대포 기술 적용 생산 설비를 증설을 위해 26년까지 이제 유상증자 모집 자금 활용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공장이죠. 지금 공장 바로 마주보고 있는 부지. 그래서 여기를 1000만 바이알 생산이라고 하고 뭐 비용은 65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일정이 3월에 착공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9월 아닙니까? 9월. 9월 말이 다 지나갔거든요. 뭐 늦춰질 수는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주주들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불현듯 이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뭐 좀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 두 회사가 너무 대조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공장 조만간 착공할 것 같은데 글로벌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뒷부분에 또 나올 텐데 신설 공장은 미 FDA 기준의 CGMP 수준으로 향상된 대규모 공장으로 계획하며 기존 공장과의 시너지를 통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기존 공장에서 루프원 상업화 물질을 이제 글로벌리 생산하고 공급한다. 그러니까 루프원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가는 것도 1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예요. 1공장, 기존 공장 100만 바이알. 그래서 이 공장은 글로벌 에로 및 CDMO 사업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용이에요. 글로벌용. 에로가 나오든 안 나오든 1개월 약효 지속형 GLP 임상용 물질 및 상업화 생산 공급. 이거는 그냥 회사 IR 자료니까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연간 최대 1000만 바이알 생산 규모 1개월 이상. 그쵸? 그래서 이거는 PT403일 수도 있고 PT404일 수도 있고 뭐 릴리와의 계약이 나오면 다른 물질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그 5월달에 나온 연오래 애널리스트님의 그 레포트에서 조금 가지고 온 건데
현재 마지막 부분 보면 현재 이 공장은 설계 구조 변경으로 증설이 시작되지는 않은 설계 단계이다. 그러니까 3월 예정이었는데 이때도 2개월 지나서 5월이었거든요. 증설이 시작되지 않은 설계 단계이다. 하지만 공장 증설의 지연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 공장에 들어갈 스마트 대포 설비는 사실상 일라이 릴리와의 독점 계약 전환 시,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우레 애널리스트님은 5월달에 일라이 릴리와의 독점 계약이라고 했어요. 독점 계약.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 릴리와의 엔드 필링 시설, 그러니까 그 레디트 유즈 주사기죠. 엔드 필링 시설로도 기술 이전이 가능해야 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시공 설계 단계에서 시간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릴리가 그만큼 스케일업 장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뭐 CMC 기준까지 다 맞추려면, 그러니까 엔드 필링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완제품까지, 그러니까 임상하는 그 제품을 마지막 완제품 대량 생산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체크 포인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좀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냥 또 오해가 쌓여서, 사실 이게 IR 지난 11월에 해가지고 그 다음날 사실 되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한가를 가가지고 뭐 좀 겁을 내시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뭐 사실 저는 이거를 좀 말을 잘 하시는 분 한 분을 정해가지고 딱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하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 대포 기술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좀 안타까워요. 아쉽고. 그래서 플랫폼 요거는 이제 또 그 장표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요 단계잖아요. 이제 상업화 라이센스 부여, 계약 체결 요것만 남았으니까 뭐 저는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착공과 계약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진짜 그 뭐 허가는 그냥 나와요. 시간 지나면 그냥 나오는 건데, 허가 후에 얼마만큼 텀이 있을 거냐, 이제 요게 문제인데, 근데 겨울에는 좀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조만간 진짜 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계약과 착공과 계약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공장 짓기 시작하면 계약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펩트론 옛날 차트 보면 여기 작년 12월 초에 뜬금없이 상한가가 한번 나오거든요. 여기 이거 상한가거든요. 상한가가 나왔는데 12월 12일 요때 왜 상한가가 나왔냐면,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상한가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여기까지 갔다가 몇 달이야?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네 달을 그냥 상한가 오른 거를 질질질질 흘렀거든요.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 떨어진 거예요. 네 달간. 지금 이제 고점에서 한 20%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거는 사실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때에 비하면. 어쨌든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때 왜 갔냐면 10월 2일에 SK팜테코 신규 펩타이드 공장에 3,400억 원 투입, 요 기사가 떴거든요. 이제 생산 시설을 건설할 것이다. 뭐 요런 뉴스가 나왔었고, 건축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었고, 12월 12일에 CDMO 키우는 SK 첨단의약품 집중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SK팜테코가 글로벌 제약사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12월 12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펩트론이 이날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이런 뉴스가 먼저 한번 나왔었고, SK팜테코가 글로벌 제약사 수주라고 나오고, 기사를 보면 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의 주사형 비만 치료제 수주를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따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SK팜테코가 미국의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제품을 장기간 공급하고 26년 가동을 시작하는 세종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때 SK팜테코하고 릴리 요런 기사가 나오면서 12일 날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사실 뭐 이게 저는 그때 상한가 갈 만한 이유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공장을 짓고 그리고 요때 아마 어느 정도 계약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두 달 있다가 이제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때는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장 착공이 들어가면 진짜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러고 15일 날,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서죠. SK그룹 CDMO 자회사, 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원료약품 대규모 수주 가능성 제기. 뭐, 가능성인데, 아직까지는 암암리의 릴리인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펩트론도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기술 이전 위한 검증, 양사 신규 시설 가동 시점 26년 동일. 그래서 뭐 오송이고 뭐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잠깐 돌려보면 연올의 애널리스트님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안 가져왔구만. 그래서 요 일정을 보면 저거하고 이거는 펩트론 자료니까 여기 있네요. 26년 6월에 준공이었거든요. 26년 6월. SK 팜테코 공장도 26년 6월에 어디 갔지? 26년 6월쯤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가동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딱 그때 맞았었거든요. 26년. 그래서 뭐 그렇다. 네. 이제 곧 이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뭐 PT403 원래 PT403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가볍게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보면 제가 3월달에 쓴 글이고 릴리와 터제파타이드하고 레타트루타이드 뭐 요런 거 한 달 제형 라이센스하고 계약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대기죠. PT403이 한 달 제형이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 세마글루타이드 알츠하이머 임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경구용으로 14ml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결과가 이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11월 아니면 12월이지 않을까 싶은데 9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PT403이 이거는 비만이 아니니까 노보노디스크하고 에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T320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임상 이상 실패하긴 했는데 이것도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공동 개발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베링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메쉬긴 해서 메쉬가 펩트론 레타트루다이드 하면 메쉬 그냥 이거는 좀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메쉬까지 그러면 같이 묶어서 나오려나? 비만하고 독점을 비만하고 메쉬까지 묶으면 레타가 제가 볼 때는 메쉬로 엄청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나오면 얘는 안 될 거고 만약에 안 묶어서 나오면 이것도 저는 라이센스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별개잖아요, 비만하고 메쉬는. 근데 또 대사질환 약간 걸쳐 있기는 하고 그리고 루폰 승인은 이거는 나왔죠. 일본 판권 계약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 임상이 어떤 건지 가볍게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 이상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라글루타이드하고 엑세나타이드가 신경보호 효과, 신경염증 감소,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을 보이며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주목받자 노보노디스크가 세마글루타이드를 이 분야 임상으로 확장한 거거든요. 노보노디스크는 20년 12월 세마글루타이드 14mg 경구용으로 해가지고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3,700명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무려 3,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회사가 지금 시작해가지고 알츠하이머 임상을 하겠어요. 뭐 당연히 터제파타이드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찰이 일단 너무 많이 빠지고, 이거는 이제 20년 12월에 3상을 들어간 거거든요. 3상을. 그러니까 1, 2상 그 전에 최소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종료 시점이 이제 9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이거 받으면 뭐 올해 연말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이 알츠하이머 신경계 쪽에 임상을 한 거는 노보노 디스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PT403은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저용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초기 치매 환자라도 이거 매일 약 먹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식전 30분 음식 못 먹고 약을 먹고 식후 뭐 15분 30분 또 물조차 못 먹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가 이렇게 까다로운 복용요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임상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약을 먹는 걸 깜빡하거나 이거를 잘 안 지켜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거를 한 달 제형으로 펩트론 기술로 바꾸면 너무 좋겠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3개월, 알츠하이머 안 그래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인데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너무 편하죠. 세마글루타이드 경구제는 이거는, 그리고 흡수율조차 개인 간의 생체 이용률 편차도 커요. 펩트론의 한 달 제형을 이용하면 고농도의 용량을 더 편하고 부작용 없이 더 지속적으로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이상 결과는 공식적으로 상세히 발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상까지의 결과를 보면 뭐 요런 결과가 있었고, 그 해마를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약 18% 늦추고 뇌 용적 손실, 특히 해마가 되게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뇌 쪽에서. 그래서 얘네를 손실을 약 50% 줄이는 효과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엑세나타이드도 그렇고 가능성을 봤으니까 뭐 D&D 파마켓도 NLY01도 임상을 했을 거고, 근데 그 식전후로 음식을 못 먹고 물도 되게 제한적으로 먹고 그거를 매일 치매 환자분들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잘 복용을 했을까 몇 년간? 그게 약간 의문이긴 하거든요. 세마글루타이드는 리라글루타이드보다 반감기가 걸고 효능이 강력한 약물로 알려져 있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효과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요거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700명 했고 완료는 25년 9월에서 10월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될 경우 알츠하이머에 대한 최초의 대사조절 기전 치료제로서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전망된다. 이거 사실 대박이거든요. 노보 입장에서는. 그냥 압도적으로 속도가 다른 약들보다 빠르거든요. 거의 뭐 5년 이상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 GLP 계열로서는. 근데 이거를 펩트론 기술을 이용해서 3개월에 한 번, 뭐 다른 회사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뭐 G2G나 인벤티지랩과도 라이센스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릴리가 풀어주면 너 그래 뭐 비만 아니니까 요 분야에 한해서만 그 뭐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그냥 개발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이벤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 3상으로 이어졌음. 세마글루타이드도 유사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중간 결과를 수령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쓰는 약보다는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IR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PT403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이것도 뭐 일라이 릴리하고 얘기 중이라서 락업 걸려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주담한테 물어봤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안 물어봐서 얘기를 안 했나? 불현듯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소통을 해주시면 어떤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 불꽃놀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 TV로 봤는데 펩트론 주가도 이렇게 팡팡 위로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추석 앞두고 다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